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A/B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확장 소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입찰 전략을 가독성이 좋은 위치로 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 광고 기초 2강에 대해서 다시 강의하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정인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기초 1강 보시고 광고주분께서 몇 분이 제 메일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초 마케팅 교육뿐만 아니라 광고주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교육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초기 키워드 광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랑 기본적인 입찰 노하우나 DB 업종의 경우에는 초기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키워드 광고 성과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신입 마케터분들이라든지 광고주분들께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사항들 좀 답변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광고 세팅을 할 때 캠페인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되고 그룹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되고 키워드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업체명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뭐 핵심 서비스라든지 뭐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뭐 주간, 야간으로 분리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캠페인을 추가해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사이트 저희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카테고리나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역이라든지 저희 핵심 키워드라든지 세부 키워드들을 이제 별도로 그룹핑할 때 그룹을 추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워드 항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그룹과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상으로 세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세요. PC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영업시간대에 클릭률이 많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 외에 심야 시간대나 저녁 이후 시간, 출퇴근 시간대 많다는 부분들이 있고, 업종에 따라서 PC가 강점인 업체들이 있고 모바일 매체에서 강점을 보이는 업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에 따라서 분리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DB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간 시간대에만 영업을 진행하시고,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 문의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야간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주간과 야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세요. 추가적으로 뭐 그거 외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주력 상품을 캠페인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은 그룹인데요. 보통은 이제 뭐 주력 키워드라고 하죠. 주력 키워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들로 나누고,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단체티를 가정으로 든다고 하면은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뭐 맨투맨이라든지 후드티라든지 뭐 학생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그룹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반적인 업체들은 보통 이제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별도로 그룹핑을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맨투맨 키워드가 들어간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맨투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취급하는 업체처럼 보일 수 있도록 문구를 세팅하는 게 좋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키워드 삽입 기능이라는 게 그룹 세팅할 때 들어가는데요. 이 키워드 삽입 기능이란 저희가 이 그룹 내에 등록된 키워드가 뭐 많게는 수십 개에서 100개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키워드 삽입 기능이 들어간 이 소재 항목에서 롤링되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쓴 키워드가 실제 볼딩 처리되면서 소재 어필이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클릭률도 더 올라가겠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룹별로 요 PC 모바일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거를 메인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맨투맨을 치던 후드티를 치던 유입됐을 때 메인 사이트, 즉 제가 검색한 키워드가 안 뜰 수가 있는데, 연결 URL을 설정하게 되면은 맨투맨 키워드를 쳤을 때는 맨투맨만 보이는 카테고리로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룹에서 소재 A/B 테스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똑같은 노출을 두 개를 세팅한 다음에 비슷한 노출과 비슷한 비용을 쓰더라도 결과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사례를 빗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비용을 썼지만 결과값은 조금 상이한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 소재는 삭제하고 이 소재에 이제 가중을 두고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을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그 프로모션 소재를 두 개를 세팅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롤링 시켰을 때 좀 더 전환 매출액이 잘 나오는 프로모션을 선택할 때도 이런 식으로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키워드인데요. 키워드 같은 경우도 키워드별로 이제 성과 측정을 해야겠죠. 키워드별로도 메인 키워드가 있을 테고 세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총 집행했던 금액 대비 전환 매출액이 또 상이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을 썼는데 높은 전환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비용을 상승시키고 가중을 둔다고 한 반면에 비용은 많이 썼지만 전환 매출액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비슷한 데이터 값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입찰 가중치를 내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키워드 성과에 대한 부분도 키워드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별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꽃무늬 원피스를 검색했어요. 근데 실제로 랜딩 페이지가 뜨는 거는 메인 페이지가 뜨거나 바지가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꽃무늬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는 꽃무늬 원피스가 뜰 수 있도록 키워드별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강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키워드마다 이제 품질 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워드 품질 지수란 말 그대로 키워드의 품질을 얘기해요. 입찰 순위가 선정이 될 때 단순 입찰가를 높게 해도 순위가 올라가지만 순위 결정이 지어지는 거는 입찰가 곱하기 품질지수 칸수에 따라서 입찰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품질지수를 결정짓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클릭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A/B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확장 소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입찰 전략을 가독성이 좋은 위치로 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찰인데요. 기본적인 입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강 때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 더 심화해가지고 주기적인 입찰이나 실시간 입찰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지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AMPM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몬스터라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 입찰을 볼 수 있는 자동 입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목표 순위를 설정하고 최대 입찰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현재 입찰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약 한 5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 입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마케터가 야간 때나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실시간 입찰을 보지 못했을 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있는 말은 아닌데요. 가독성 입찰이라고 해서 이 확장 소재가 노출될 수 있는 항목과 노출되지 않는 항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서 개수는 조금 상이하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독성 입찰이라고 해서 적게는 뭐 5개 정도에서 5등에서 6등 넘어갈 때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1등 업체를 눌렀다가 2등 업체를 눌렀다가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누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등을 눌렀다가 바로 이 가독성이 좋은 5등, 6등을 누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3, 4등에 비해서 5등, 6등이 클릭률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데 입찰가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세이브된 금액을 다른 이제 메인 키워드나 다른 서브 키워드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입찰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쟁업체 꼬리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을 따라서 입찰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실시간 입찰이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무조건 따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경쟁업체 대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 조금 더 대폭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선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같은 프로모션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선점 효과를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꼬리 입찰을 진행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업종에서 두 업체를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찰을 1등, 2등으로 보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업체 꼬리 입찰을 하면서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입찰 방식과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가독성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확장 소재가 이제 계속 추가되면서 노출되지 않는 부분과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그 영역 구분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동으로 그 상단에 대한 그 입찰가는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의 확장 소재 노출이 가장 끝단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자동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서도 클릭률과 비용적인 부분을 모두 잡고 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 부분을 세이브된 금액을 다른 키워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왔고요. 그리고 야간 입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업종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심야 시간대는 급격하게 입찰가 차이가 나는 업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도 영업을 안 하니까 야간 시간대는 광고를 돌리지 않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데 똑같은 입찰가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희망하는 입찰가는 평균적으로 5위에 노출되고 싶은데 똑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주간은 5위일지 몰라도 야간 시간대는 1등, 2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제 캠페인을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분리 운영해서 진행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C 금액이 좀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품질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극시즌 때는 입찰 경쟁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진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시즌 직전에 야간 시간대 1, 2등으로 일단은 입찰을 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품질지수 같은 경우는 노출 대비 클릭률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 노출량도 적고 실제로 클릭 수도 적겠지만 대신 1, 2등 부자를 먹을 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는 저희 업체가 1, 2등으로 이제 입찰을 보면서 클릭률이 상승하게 돼서 품질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12월 시즌이에요. 그럼 12월이 되면은 시간대 설정을 주간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품질 지수를 가지고 경쟁 입찰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즌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입찰 경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쇼핑몰 대비 키워드에 따라서 몇 개가 팔렸고 전환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체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PC로 본 다음에 모바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환값을 명확하게 체킹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키워드마다 페이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받는지에 대한 페이지 뷰를 통해서 체킹할 수도 있고요. 업체마다 견적 요청 게시판 URL을 전환값으로 체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이제 외적으로 광고주와 이제 크로스 체킹하면서 더블 체킹된 데이터 값이나 이제 방문자 수를 잣대로 이제 KPI나 이제 DB당 단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DB 업종은 아니겠지만 필드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업종이라든지 현장에 돼 있는 매물을 판매하거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지역 키워드를 세팅을 많이 하세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DB 업종 특성상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접두사에다가 이제 지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시, 도, 뭐 군별로 해가지고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업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두면서 키워드 세팅을 진행을 합니다. 입찰가 선정을 할 때도 요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고 하면 뭐 동단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 키워드를 접두사에 넣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1강과 이제 2강 이 중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성과 분석은 어떤 식으로 어떤 툴을 이용해서 보통 진행을 하는지 기초적인 것 위주로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